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내년 플러스 50% 전망,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 오늘의 일면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삼성 SD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이틀 전에 미국 쪽에서 전기차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HSBC 쪽에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전기차 보급률이 24년부터는 증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50%의 50%가 넘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최근에 그러니까 9일에는 HSBC가 테슬라 투자 보고서에서는 매도 의견을 냈어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50%는 더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30%는 더 깎여야 된다 하면서 매도 투자 의견을 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찬찬히 뜯어봤을 때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쪽에서의 경쟁 마진, 그러니까 가격적인 마진 때문에 이윤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신사업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뜯어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사업 쪽에 대한 부분, 특히 뭐 관련했을 때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슈퍼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너무나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빼고 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관련했을 때 글로벌 IB 쪽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전기차 보급량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같은 경우까지는 좀 부진하게 나와줬죠. 25년, 30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물론 투자 지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전기차로서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쪽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도 테슬라 리비안 쪽에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은 이들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로의 전환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기차 섹터의 성장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부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한 성장통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전 세계 작년 전기차 성장률이 60%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30%대밖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에 대해서 좀 둔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LG라든지 포드, GM 쪽에서의 투자 지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에서의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세였을 때는 그동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수주를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전기차 성장에 대해서 둔화 우려가 나온 시점부터 거기다가 더해서 각 기업들의 투자 지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투자 주가가 꼬꾸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한 기업에서 투자 지연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다른 연이어서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뭐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GM, 혼다 공격적인 투자를 거두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하향을 좀 전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내용들을 봤을 때 투자를 변경하고 좀 합작 공장을 투자를 철회를 한다던가 혹은 프로젝트를 무기한으로 연기를 한다던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지금 주가의 조정을 꽤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분위기는 살짝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 좋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어요. 관련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했을 때 튀르키예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합작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철회가 된다는 건 물론 안 좋은 내용이 맞긴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혼자서 공장을 세우면 그에 대한 모든 수익은 다 에너지 솔루션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 쪽에서 전기차 놓지 않겠다. 우리는 초격차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에 약 2조 원 정도 투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29년 만에 들어서는 국내 신공장입니다. 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좀 구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말하기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대세인 것 같다. 그만큼 지금 봤을 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플랫폼 쪽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굉장히 큰 규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차는 전기차에서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이 상황에서 좀 타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 공장 뭐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 있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적이 나온 것을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뭐 레거시 기업 쪽에서 투자를 이만큼 단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쪽에서의 Q단에서의 기대를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2차 전지 쪽에서의 주가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 Q단 그리고 P단에서의 성장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의 부진이 나왔지만 현대차로 인해서 Q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엑스모빌 쪽에 대해서도 리튬 쪽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에 뭐 에너지 사업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원유라든지 오일, 셰일가스 이런 쪽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관련했을 때 결국은 이들 기업도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지금 뭐 글로벌 석유 기업들을 봤을 때 리튬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전기차 쪽의 사업을 뛰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사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쪽. 결국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석유를 사용하는 쪽이
자동차뿐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미래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리튬 쪽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이후에 조금씩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는 좀 6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리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전기차 쪽에서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굉장히 과하게 받았고 저점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얘기들이 하나둘씩 들리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는 조금씩 우리의 투자 심리를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성장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관건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결국 2차 전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련 내용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 2차 전지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관련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공매도 관련 내용들 로 인해서 주가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찐 반등한 부분인지는 한 번 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관련했을 때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공매도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정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물량 자체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매수를 위한 트리거 자체는 아니라는 점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관련했을 때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실적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11월 라인대에 저점을 계속해서 형성한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 라인대 부근까지 왔고 그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한번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 2차 전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4분기 실적 나오는 것을 꼭 확인하시라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